그곳이 궁금하다 4후 세계 19 11위 공개합니다. 중국 모모를 삽니다. 2013년에 이어 2016년에 중국 산시성과 간수성에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여성 사체판에 판매한 일당 적발. 여성 2명 살해 팔아넘긴 남성 체포. 아 뭐야, 시체를 왜 팔아요? 그걸 왜 팔아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유, 바로 중국 산시성, 광동성 등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풍습, 명혼 때문입니다. 명혼이란 미혼 남성이 세상을 떠나면 남성의 부모가 여성의 사체를 산 뒤에 두 남녀의 사체를 합장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명혼을 하는 일부 지역, 또 이 지역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미혼 남성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곳에 함께 묻힐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혼을 해서라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에 묻으려고 하는 거죠. 아이고. 그리고 결혼을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사후 세계에서 악령으로 변해서 가족들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믿기 때문에 여자 사체를 사서라도 꼭 명혼을 시키려는 거라는데요.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명혼을 위한 사체 가격이 치솟고 치솟아 2016년에는 15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0만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에 눈이 멀어서 중간 업자도 생겨나고 또 유족들 몰래 무덤에서 여성의 사체를 파내서 명혼의 신부로 팔아넘기는 밀거래나 심지어는 살아있는 여성을 살해한 뒤에 팔아넘기는 일까지 발생한 겁니다. 아니 무엇보다 사후 세계에 있는 이들조차 결코 바라는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중국 정부는 명혼으로 인한 시체 도굴, 시체 매매, 알선 등 범죄 행위를 엄격히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를 어기면 시체 모독죄로 최고 유기징역 3년형을 선고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의 빗나간 풍습, 아니 악습, 명혼. 정말 명혼이 죽은 자들을 위한 걸까요? 남겨진 사람들의 이기심 아닐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후 세계 19 10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신성히 여기는 땅, 헤이잔, 고야산과 함께 3대 영지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산, 오소레잔입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 저승과 가장 가깝다는 산 오소레잔. 아, 근데 저기 굉장히 기묘하게 생겼네요. 그죠? 오소레잔에 오르려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강, 삼도천 위에 놓인 이 주황색 다리 보이시죠? 이 다리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준다는 다이코바시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저승 세계로 통하게 되는데요. 좀 듣고 나니까 으스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저 다리 뭔가 영험해 보이는데. 남달라 보이죠? 자,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지금부터 지옥이 펼쳐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8지옥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손꼽히는 무간지옥입니다. 무간지옥은 살아생전에 큰 죄를 짓고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극한의 고통을 받는 곳인데요. 황량한 돌무더기, 그리고 뿌옇게 피어오르는 유황연기. 정말 금방이라도 지옥 불구덩이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하네. 근데 여기 지형이 진짜 신기하다. 그렇죠? 아, 저기 가기도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참고로 이곳에 가면요, 곳곳에 꽂혀 있는 바람개비가 보이는데 이건 이곳을 찾은 이들이 죽은 자들에게 공양의 의미로 바치는 거라고 합니다. 아, 바람개비가. 매년 7월과 10월에는 오소레잔의 보리사에서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행사, 오소레잔 대제가 열립니다. 아오모리현 근처에 있는 무속인들이 찾아와 제사를 올리고 참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게요. 무속인들이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와 이승에 있는 이들에게 말을 전해주는 의식, 이타코 쿠치요세를 치르는데요. 이때 정말 기묘한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대화를 하기 위해 한 자녀가 이곳을 찾았는데요. 아, 정말 우리 엄마 맞아요? 그럼 내가 암 투병할 때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 한 무속인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 주었는데 정말 엄마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생전의 일들을 얘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이 찾아온 거네. 이거 누가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야, 대단하다. 네. 이게 뭔가 기운이 있는 곳이긴 한가 봐요. 기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자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이들은 지금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9일을 공개합니다. 이번 특종은요, 죽음의 문턱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간 사람들의 인생이 180도 뒤바꾼 정말 놀라운 특종입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한 청년 무하마드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인데요. 그런데 그의 충격적인 반전 과거 IS에 몸담았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누가 이렇게 개종한다고 나가면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를 믿어요? 궁금하시죠? 정말 충격적이게도 무하마드는 극단주의 테러 범죄단체, 군인들의 종교, 신념만이 진리라고 믿는 IS의 대원으로요. 수많은 테러를 저지르고 죄 없는 생명을 앗아간 극악무도한 테러범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크리스천이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어느 날 시리아에서 시리아군과 전투를 벌이다 큰 부상을 입고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무하마드. 기적적으로 교인들에게 발견됐지만 그의 숨은 이미 끊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게 맞나요? 여기 지옥 아닌 거 맞죠? 놀랍게도 자신이 의식을 잃었던 동안 지옥을 경험했다라고 털어놨는데요. 오? 무하마드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의식을 잃자 빛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그는 자신이 당연히 천국에 갈 줄 알았다는데요. 왜냐? 비록 자신이 수많은 살생을 저질렀지만 IS의 교리, 즉 신의 뜻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무하마드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천사가 아닌 악령들. 그리고 악령들은 자신을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고 갔는데요. 그런데 그때 겁에 잔뜩 질린 그에게 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너는 실패한 삶을 살았다. 지금 죽어 지옥으로 갈 것인지 돌아가 죄를 회개하면서 살 것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눈이 뜨였다고 합니다. 진짜? 자신이 경험한 지옥에 큰 충격을 받은 그, 무엇보다 그간 IS 대원으로서 저지른 수많은 살상과 테러, 그리고 그 모든 게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지난날의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IS에서 알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사후세계를 경험한 뒤 새 삶을 열기 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새 삶. 청년 무하마드가 본 건 정말로 사후세계였던 걸까요? 2009년 미국 와이오밍주. 어느 날 정형외과 의사로 근무하는 메리 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9살 된 첫째 아들 윌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웬일이야. 그리고 이게 갑작스러운 사고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잃은 엄마 메리 닐은 2012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를 통해 당시 심경에 대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으니 고통을 참을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죽음을 또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과연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인 걸까요? 약 10년 전인 1999년 그녀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자, 남편과 떠난 칠레 여행에서 카약을 타던 중 갑자기 카약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 어렵게 구조는 됐지만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그녀가 계속 숨을 쉬지 않자 익사 판정을 내리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 25분 뒤 메리 닐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정말 놀랍게도 의식을 잃고 있을 동안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천국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천사들과 예수님은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하얀 예복을 입었는데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메리 닐은 천국의 들판에 앉아 예수님과 얘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에게 구체적인 날짜와 원인을 알려주진 않았지만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을 것이라고 일러준 뒤, 그리고 아직 세상에 할 일이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과 함께 그녀를 세상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기적적인 경험을 한 메리 닐은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장로로 재직하는 등 독실한 크리스천이 됐고요. 그리고 부디 아들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10년 뒤인 2009년 그때 경험했던 말대로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메리 닐은 정말 가슴이 아팠지만 아들의 죽음이 영영 이별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 알리며 환자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신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신이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 것은 현생에서 바르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라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7위 공개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를 위로하는 남자.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시즌 5까지 방영되며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은 미드죠. 제니퍼 러브 휴잇이 출연한 고스트 위스퍼러.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영혼을 달래주는 한 영매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끈 이유, 제작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매기가 드라마 고스트 위스퍼러의 제작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임스 벤 프레그가 그 주인공인데요. 제임스는 어릴 때부터 신령스러운 기운, 일명 오라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소통하는 모임인 한 교령회에 참석하면서 제임스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매가요. 보아하니 당신도 곧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되겠군요.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뭐야? 그런데 그 영매의 말대로 제임스의 영적 능력은 점점 커졌고 심지어는 영혼을 보고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죠. 진짜? 영매 눈에 보였나 보다. 뭐 서로 이렇게 신기가 있는 사람 알아본다. 그렇죠.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후 제임스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해주는 영매가 됐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친구를 통해 우울증에 빠져 힘들어하는 캔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제임스. 그런데 당신 곁에 있는 남자 데이비드가 고집을 부려 미안하다는군요. 데이빗이라고요? 제 약혼자였던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프로 레이서였던 데이비드가 결혼을 앞두고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겠다고 고집했는데요. 설마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매 제임스가 약혼자 데이비드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대신 전해준 거였죠. 이렇게 산 사람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편안하게 데이비드를 좀 떠나보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수많은 영혼과 산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준 영매 제임스. 그의 말에 따르면요. 막 죽음을 맞이한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와 다르지 않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간다고 합니다. 다만 그들이 걱정하는 건 살아생전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궁금하다. 4호세계 19 6위를 공개합니다. 환생의 징표로 남긴 것. 2018년 12월 중국 텐진. 유난히 춥던 겨울날 왕씨 부부는 슬픔에 겨워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선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려. 그렇게 11살 레노는 가족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을 또 먼저 떠나보내는 모양이군요. 네, 뭐 아까 기사에 이어서 또 슬픈 얘기네요. 사실 레노는 왕씨 부부가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견이었습니다. 아하. 아이고. 그렇게 사랑하는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낸 뒤 슬픔에 잠긴 왕씨의 아내는 통 입맛도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임신 축하드려요. 왕씨 부부가 반려견 레노를 떠나보내고 얼마 뒤 새 가족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이듬해 왕씨 부부는 사랑스러운 아들 투안투안을 출산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 희뿌연 반점이 보였습니다. 뭐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점은 설마? 왕씨 부부는 깜짝 놀라더니 급기야 자리에 주저앉으며 오열까지 했습니다. 왜? 아니 그 레노도 있었나?
설마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기 전 반려견 레노는 갑자기 털이 빠질 정도로 유독 왼쪽 다리를 계속 핥았고요. 어머머머머. 그래서 왼쪽 다리에 흉터가 생겼었는데요. 뭐야? 그런데 반려견 레노의 왼쪽 다리에 있던 흉터와 너무나 흡사하게 생긴 반점이 아들 투안투안의 왼쪽 손목에서 발견된 거죠. 너무 비슷한 위치인데? 야, 이건 소름이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자기 알아보라고 일부러 긁어서 상처를 낸 걸 수도 있겠다. 이거 아니면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아들 투안투안의 손목에서 발견된 반점. 반려견 레노가 자신을 꼭 알아봐달라는 징표로 남긴 건 아니었을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4, 5세계 19, 5위를 공개합니다. 5위는 오! 그렇지. 2006년 스코틀랜드 바라섬. 이 섬을 찾은 6살 소년 캐머런 맥컬리는 드디어 내가 돌아왔다! 라며 기뻐했는데요. 자, 이 소년 캐머런과 하얀 집에 얽힌 비밀. 2000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태어난 캐머런. 그런데 캐머런은 말을 하기 시작한 2살 때부터 알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내가 전에 살았던 곳은 바라섬의 하얀 집이야. 거기서 엄마, 아빠, 형, 누나, 강아지랑 살았어. 캐머런은 엄마가 한 번도 말하거나 알려준 적도 없는 바라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바라섬은 캐머런이 사는 곳에서 무려 257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요. 유명 관광지도 아닌 전초 기지였습니다. 와우. 그리고 캐머런은 흑백 점박이 무늬의 강아지를 키웠고 아빠의 이름은 쉐인 로버트슨. 그리고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고요. 엄마는 처음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겠지. 그런데 바라섬에 있다는 하얀 집의 화장실 수, 또 침실 창문에서 해변의 비행기가 착륙하는 게 보인다라는 등 정말 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집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했고요. 그 뒤로 계속 전생에 살았던 바라섬에 데려다 달라고 울고 불며 고집을 피웠다고 합니다. 뭐야. 근데 이게 몇 날 며칠 계속되니까 엄마는 심리학자, 또 아동교육학자 등 여러 전문가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머런은 TV 같은 걸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본인이 아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아들 캐머런과 아동의 환생을 연구하는 심리학자 짐 터커 박사와 함께 바라섬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바라섬의 한 역사가의 말에 따르면 캐머런이 말한 로버트슨 일가가 하얀 집에 살았다는 기록이 있었던 거죠. 어머. 이거 뭐 정말 소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한 엄마 짐 박사는 캐머런을 데리고 하얀 집을 방문했는데요. 자, 지금부터가 정말로 충격입니다. 난 벌써 충격인데. 정말 캐머런의 말대로 화장실이 3개가 있었으며 어. 침실에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정원엔 캐머런이 종종 얘기했던 비밀 통로까지 존재했다고 합니다. 저거는 빼박이다. 비밀 통로는 알기 힘들죠. 직접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전생의 기억이 다시 그를 환생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